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CTV 제주방송의 오유진 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 대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주제로 제주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는 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전문가 분들 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속가능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대토론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대전환 분야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상목 원장님께서 현실로 다가온 미래와 제주의 도전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명예 제주도민 이상목입니다. 우리 제주도민이 저를 포함해서 해야 될 일들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똑똑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화와 진흥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함께 참여해서 나눠야 된다. 그래서 공유와 혜택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아리백 기반의 좋은 정책이 일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가가호고로부터 우리의 전체 공공시설, 나아가서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제주혁신에 저희도 동참하기 위해서 생기원에서는 메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구성하고 있는데요. 메가가 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크게 모두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역의 현안의 문제들을 저희가 포착을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우리도 참여해서 기여할까? 이걸 고민해서 노력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한데요. 인재를 육성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성된 인재가 우리 고을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는 정책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벌써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어가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해외에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서 이 일들을 같이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네 번째는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됐다고 해서 기술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 플랫폼이 1차 산업을 포함해서 모든 도민들의 삶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에서는 이 세 가지 일,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꾼다, 전기차를 쓸 수 있게끔 넓게 확장한다, 세 번째는 남는 에너지를 열로 우선 바꿔서 쓰고 앞으로는 수소로 바꿔서 쓰는 연구를 연이어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서 8군데를 지정해가지고 각각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어떤 주택 8곳에서 실증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가지고 어떤 가파도라든지 또는 농어촌의 시설 하우스 실증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가지고 5년 정도 사업으로 남는 잉여 전기를 열로 바꿔서 활용하는 그런 연구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자율제조 기술과 결합이 돼서 지능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통해서 아리백을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리백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산 보급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생산연구원 제주지역본부에는 많은 인력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도민들과 함께 일할 생각들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도민 이상목 원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전환은 새 정부 기조와도 궤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전기의 섬,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정말 가슴 뛰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 육성 가운데 민간 우주산업 분야입니다. 국가위성정보 활용지원센터의 최태병 센터장님께서 제주 우주산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하는 최태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실제 그 제주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위성에 대한 운영 현황과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제주에서 필요한 저희의 역할, 그리고 제주의 발전한 어떤 모습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11월에는 상당히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리랑 위성 7호 발사, 그다음에 누리호 4차 발사, 그다음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발사, 이것들이 연이어 준비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굉장히 긴박한 그런 위성 운영을 우리가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위성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위성 3호부터 5호,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현재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지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실제 저희는 2022년 11월부터 그 국가위성운영센터를 제주에 입주시켜서 말씀드린 이 위성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옛날에는 어떤 지도 형태의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그 영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객체들의 그 어떤 존재 의무, 존재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각광되고 있는 뭐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것들과 결부시켜서 실제 세세히 저 광활한 영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그 객체들을 저희가 판별을 하고, 이 판별의 변화, 이런 정보들을 추정을 해서 저희가 이 각각의 영상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유의미한 정보들을 많이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이라든지 산지 이용 실태, 그다음에 경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실제 이 영상들이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건 선박의 사례를 한 페이지 준비했습니다. 그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그 위성에서 획득할 수 있는 영상을 이용을 해서 어선인지 여객선인지 화물선인지, 그리고 각각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학습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고, 이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선박 정보를 우리가 유의미하게 검색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실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작년 6월에 이제 기회발전 특구 지정, 그다음에 금년 7월에 재정투자심사 통과,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그 어떤 전략적인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입지적으로 제도적으로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는 지자체, 그리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결과물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이제 느끼고 보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이 제주도의 환경은 일단 청정한 전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 운영의 안정적인 운영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 전파에 대한 부분은 민감합니다. 특히 인공위성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실제 공항이라든지 그 군사적인 목적에 쓰는 주파수와 밀접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에 혼신이 발생한다면 뭐 양면성에 따라서 뭐 그쪽의 목적도 저희가 침해할 수도 있고, 거꾸로 위성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전파 환경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위성운영센터 입주를 통해서 실제 저희와 협력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제주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다 보면 이 전력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 제주도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재생에너지의 적극 활용, 이런 부분도 이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데이터 활용 측면에 매우 큰 강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우리 제주도가 국가위성에 대한 그 운영의 핵심적인 기능, 그리고 데이터 활용의 거점, 이런 쪽으로 상당히 큰 잠재력과 장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위성 운영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는 구자읍 덕천리 일대 소재에 있고, 현재 약 90여 명의 직원들이 이제 종사해서 위성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서 저희 운영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협력사입니다. 뭐 아이옵스, 옵셋, 컨택, 이렇게 해서 아이옵스는 그 위성에 대한 실시간 관제 수신 운영을 전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10월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그 민간 입주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KPS 관련된 안테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큰 의미를 갖는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지구 관측에 해당하는 인프라가 제주 국가위성 운영센터라면 지금 하나에 유치될 또 다른 KPS 지상국은 우리의 시간을 관리할 그런 중요 지상국이기 때문에 시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모두 제주도에 유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성의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소개해 주셔서 저희들의 이해의 폭을 많이 넓혀 주신 것 같습니다. 제주는 청정한 이 전파 환경과 또 국가 위성 운영 센터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전망을 내주시면서 과제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제주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제주가 그냥 우리나라 안에 작은 섬 제주로서의 제주도가 아니라 크게 이제 이 지구를 바라봤을 때 제주도의 위치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허브 공간으로서 공간적인 그런 전환도 같이 우리가 모색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룩셈부르크라는 국가가 있는데요. 이 유럽의 한 가운데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인구가 65만이에요. 제주도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땅덩어리는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이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 작은 나라인데 그 1인당 GDP가 10만 불을 넘어가는 굉장히 고소득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 국가가 어떻게 저런 이제 그 부자 나라가 됐을까? 이 적은 인구로 이걸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기반 산업을 보시면은 원래 여기가 철강석이 많이 나는 자기 지역의 그 특성을 굉장히 이제 강점으로 끌어올려서 철강 산업으로 발전을 했다가 중간에 유럽의 중심에 있다라는 걸로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초반까지 하다가 지금은 우리 제주도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성을 중심으로 여기는 발사체 하나 날리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본력과 그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위성에서 오는 사업을 받아서 데이터 산업을 지금 그 다음 세대의 산업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진화 발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굉장히 이제 그 부유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서 그런 특화된 자원과 그리고 글로벌 협력, 그 금융 협력뿐만 아니라 기술 협력 등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그것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제도적인 혁신을 통해서 그런 이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면 제주도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룩셈부르크가 이 유럽의 한 가운데에서 그런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 외에 전세 그 주변 국가에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자기 것처럼 활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 제주도는 지금 보시는 그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태평양의 서쪽이지만 이 동아시아라로 불리는 지역의 거점과 허브로서 특히 청정바이오의 동아시아 해양 거점으로서 우리가 공간적인 전환을 모색해가면서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제주도가 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의 이 세 가지 분야에 사실은 실질적인 제품 서비스의 구매자가 여성이 키워드로 등장을 합니다. 주 수요자 그리고 구매 의사 결정자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하나의 시장 집단으로 보고 거기에 결이 맞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이런 전략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우리 제주 바당이 쉬 이코노미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수요자인 여성의 시장을 향해서 세계의 중심으로 우리 인류가 만들어온 역사와 자연 생명을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장 전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애정 담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신산업 육성입니다. 평소 궁금했거나 또 건의하고 싶은 점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손 들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 네. 누구에게 질문하는지 그리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을 목장하면서 제주위를 운영하는 김정옥 대표입니다. 낙농산업이 우리 제주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가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시설이라든지 차기 이런 시스템이 전부 노화가 됐어요. 노화된 걸 어떻게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있는 한은 낙농산업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또 앞서 우리 제주 낙농가는 아리백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 제주 운영하면서도 아리백 인증을 받아가지고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왜냐? 우리 제주도가 청정 지역이고 또 그 청정지에 걸맞춰가지고 저탄소라든지 아리백이라든지 지금 우리 흔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주제도는 마찬가지지만은 AI 사업 이런 부분도 우리 관계자들이 제주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 우리 농가 숫자도 작고 규모는 작지만은 먼저 설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도정에 있는 뭐 부서 관계자분들이 축산에 애정을 가지고 해주신 건 너무 좋으나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그래도 지원 사업이 좀 따라와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숙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우 선생님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제주에서 낙농업의 스마트팜 선도하시고 저탄소 정책 최근에는 이제 알리백 우유까지 출시해내시는 저력을 발휘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AI 자율 제조와 관련돼서 이제 농정 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국가 정책 사업을 따오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낙농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이 소비 시장을 우리가 제대로 개척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생산만 하면 소비됐던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에 안주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의 변화, 트렌드를 읽지 못했고 시스템 전환에도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AI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이 낙농에서 도입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역할을 또 선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이상목 원장님이 답변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목장의 대표로서 김동욱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아리백 인증을 받아서 아리백 우유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자율제조 기반으로 그렇게 실산이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모이셨으니까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바꾸는 것까지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고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업을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고기도 팔고 우유도 팔았다면 이제는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소비자의 충성도를 이끌어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계속 돈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현재 목장의 경영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농장의 운용 그 고도화 방향을 세우게 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육류를 파는 게 아니었구나.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고객들한테 가치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대표님들께서는 더 많은 지원과 시스템들에 대한 욕구에 굉장히 갈망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동시에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이제 좀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다음에 더 나눠보도록 하시죠.
다음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가운데 계신 분 마이크 전해주세요. 그 에너지 대전환 관련 질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함덕이장 이승택입니다. 그린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이 도정이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기지 확대, 수소 승용차 확대 보급, 그리고 제2, 제3의 수소 충전소 구축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수소 인프라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덕리의 승택 원장님 좋은 질문 감사하고 그동안 함덕리민들의 수많은 집단지성을 반려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린수소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 총회에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그린수소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주는 결단이 없었다면 제주에서의 수소 기반 에너지 대전환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3.3메가와트 그린수소 실증 사업이 성공을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린수소를 가지고 버스 상용화를 했고 거기서 만들어진 그린수소를 함덕리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했다가 버스와 그리고 수소 자가용 이용자들에게 공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만으로는 수소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5메가와트 실증 사업을 현대자동차와 함께 하기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50메가와트 실증 사업을 또 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부와 논의하에 좀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5년까지 연간 7만 톤 6만 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계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두동에 이동형 충전소, 수소 충전소가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서부권 지역의 수소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에는 서귀포시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서귀포 수소 충전소를 시작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되게 되면 저희도 전 지역에서 수소 승용차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 보여지고요. 저지도가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지금 현재 10%에서 2035년까지 50%까지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수소자동차 보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려 정책을 또 내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소자동차도 더욱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용역을 하고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수소 트램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저는 또 수소 생산이 제주도에서 충분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재생에너지 발전율도 더 높일 수 있는 유연성 자원으로서 대단히 큰 의미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신 양복 입으신 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 표선에서 고등어 양식장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메가플랜의 유철환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양식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본 다음으로 민간으로서는 고등어 양식의 산란도 성공을 하고 전주기 양식을 성공을 해서 올해 1월에는 노량진에도 판매를 성공하는 POC를 성공한 이력이 있고요. 현재는 제주 창조경제에서도 투자를 받고 프리A 단계에서 지금 현재 많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살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살마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살마라는 회사는 연어를 키우는데 최근 5년 사이에 2.7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 내내 50% 이상의 마진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양식장의 표본 모델인데요. 이렇게 삶아가 가능한 이유는 IoT가 연계됐기 때문에 적은 인원과 꾸준한 그런 고소득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삶아를 벤치마킹해서 제주도를 광어의 대체 어종으로 고등어를 키워보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으로서 이걸 시작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많은 그 자금도 필요하지만 도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하게끔 연구라든지 그 실질적인 관리 담당자분들이라든지 같이 인벌브가 돼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저는 연어는 노르웨이지만 고등어는 코리아로 만들 수 있는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정자원 용암해수가 있습니다. 이 용암해수는 그 영양가도 풍부하지만 수온이 일정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산란 기술을 리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고등어 산란 전 주기 양식에 대해서 투자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도에서 관리 담당자 부분을 인벌브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제주에서 고등어 양식이 성공해서 몇 개 양식장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만간에 현장을 방문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양식으로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생산 단가가 워낙에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낮출 것인지, 그리고 고수온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용암해수가 나오는 지역은 이제 그나마 좀 상황이 낫습니다만은 용암해수가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고수온 문제를 풀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의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 있다면 저희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를 받는다라든가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칭따오 항로를 이제 제주항과 연결시키면서 수출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저는 지금 수산물 광어도 이제 활어 상태에서 지금 수출이 지금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등어 활어 상태에서의 수출도 컨테이너선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충분히 같이 검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 양식 전환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정면에 계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눔에너지 최원일 상무라고 합니다. 저희 나눔에너지는 에너지 기업으로 그 미국이랑 베트남에 이제 지사를 두고 해외 사업을 하는 글로벌 강서 기업인데요. 저희는 이제 도와 함께 재생에너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소통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분산 에너지 특구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에너지 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 제가 도지사님과 생기현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지금 현재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관련해서 진행 상황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지정이 된다면 도민들에게 되는 파급 효과가 어느 것이 있는지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산에너지 특구와 관련돼서는 이미 이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저희도가 가장 발빠르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법률 제정 이전부터 TF팀을 만들어서 산자부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제안을까지 했었죠. 아마 나눔에너지도 그 과정에서 함께 기업의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들의 결과가 분산에너지 특별법으로 됐고, 그다음 그 법률에 기초해서 분산에너지 특구 후보지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는 이제 자동차 V2G 차량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ESS와 그리고 파워2X에 대해서도 반영해달라는 지금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아마 기후에너지부로 이제 정부조직법이 개편이 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시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환경부 장관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 가야 이 분산에너지 특구 제도 자체를 본연의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실시간 거래제를 지금 해왔는데 실시간 거래제를 해온 이후에 출력 제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미 이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분산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 한 것을 확인했고 또 4시간 동안의 알리백 실련에서도 그 가능성을 우리 이미 확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분산에너지 특구 최종 지정 아마 연말께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그런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로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나눔 에너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중견 기업들이 제주에 와서 새로운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유형을 만들고 그 유형에 기초해서 다시 해외로 진출하는 이런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 도정과 그 분산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 생산기술연구원에서도 또 협업하는 일들이 많죠. 원장님 답변 좀 보태주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에 또 도지사님께서 전략적으로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 그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도민한테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한 7가지 항목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 잘 도입돼서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정착시킬 수 있다면 우리 도민한테 어떤 혜택이 올 것인가. 겉으로 봤을 때는 한 2,900억 정도의 예산이 좀 지급이 되고 1,900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뭔가 이런 거죠. 자, 첫 번째는 태양광 설비들의 수요가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P2H를 중심으로 하고 하는 히트 펌프가 개발이 되게 된다면 여기에 목적성이 가미되면은 히트 펌프가 생산 기지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추결조인데요. 열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곳에서 열을 저장해서 바닷물을 온도를 높인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능형 통합 관제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분산형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구축된다 그러면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들어와서 단순한 그 전기 통신이나 이런 보급 시스템뿐만 아니고 완전히 미래지향적인 이런 자율 제어 시스템 쪽으로의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 봅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 결국은 단위 가가호거의 집이라든지 모여져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또는 농공시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시설 부분에 투입되게 될 때 거기 많은 구축 사업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됐다고 해서 당장 경제적으로 효과가 올라 그러면은 상당 기간 동안의 잉여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독특한 과금 체계가 만들어져서 내가 생산한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행정이라든지 분산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돼서 거기에 새로운 일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산업시설, 제조공장 쪽에 확장 보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셔서 벌써 아리백을 통해서 계란도 생산하고 있고 또 우유도 하시려고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초콜릿도 조만간에 제조하려고 있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아리백 itself만 가지고는 어떤 선전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술이 뭐냐면 MIMS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FEMS 기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공장에서 들어가고 있는 에너지를 통제하는 기술인데요. 우리 제주에서 만약에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생견에서 개발하고 있는 MIMS, Manufacturing Energy Environment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이거는 세계 최초로 굉장히 지속 가능하면서 다크 팩토리랑 연결됐을 때는
자율 제조 방식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 에너지가 우리 보급된다 그럴 때 단순히 처음에 느꼈을 때는 내가 한 달에 한 50만 원 들던 돈이 한 20만 원 정도 절감돼서 30만 원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파급 효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 단기간 내에 바로 적용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실증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검증되고 또 실현 가능한 일부터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저보다 도민이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제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분산 에너지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산 에너지 미래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는데 일단 특구로 지정이 돼야 되겠죠. 네, 또 질문 있으면은 좀 받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오레오랩의 대표 임지입니다. 저는 한 3년 전부터 용암해수 센터에 입주해 있는 반려동물 1호 기업입니다. 용암해수와 기능성 천연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금 반려동물 클린케어 라인과 액상형 푸드 음료 라인을 개발해 동남아 시장의 진출 거점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강점인 특별한 수자원인 용암해수 그리고 다양한 천연 자원들이 활용한 산업들이 육성해 나가는데 정말 큰 장점이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AI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관련해서 도지사님이 다른 지역보다 더 먼저 현 정부보다 먼저 발표를 해주셔서 지금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반려동물 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매우 관심 있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펫산업 육성이 될 텐데 펫산업 박람회를 이제 저희들이 꾸준하게 개최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전국의 모든 펫산업이 다 옵니다. 제주도에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저는 펫푸드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정 제주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푸드가 가장 큰 인기를 끌었고 더불어서 이제 레드 쪽, 의약품 쪽,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쪽 여기 이제 동반 상승을 이끌면서 펫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주에서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레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때 레드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해양 바이오를 이제 꼽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이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해양 바이오라고 표현했고 그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의 핵심을 용암해수 산업단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용암해수와 관련돼서는 특히 미네랄 성분의 함유 그리고 염지하수에 대한 식품 회사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는 붐이 형성됐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I 디지털 로드맵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제주 관련 기업이 미국 CES 박람회에 가서 상도 받고 할 정도로 대단히 높은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이 제주에서 더욱더 육성될 수 있도록 아마 이제 시드머니 투자도 아마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4개의 그 벤처 투자 펀드에도 충분히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제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제2동물보호센터가 준공이 됐고요. 동물 놀이공원이 반려견 놀이공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저희도 최초로 반려동물 장묘 시설이
완공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년 3월까지 이 스케줄대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인프라가 마무리되게 되면 반려산업 관련된 산업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게 된다. 앞으로 전망이 매우 밝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 산업 활성화 질문인데 문미옥 차관님 혹시 짧게 코멘트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업들은 보면 자기 주력 제품이나 서비스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나 도 같은 경우에는 큰 이제 그 성장 전략이나 방향을 아마 제시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여러 가지 TP나 뭐 진흥원 같은 그런 산하 기관들이 있을 텐데 그 기관들에서 이런 방향에 발맞추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아까 제가 이제 제안드린 하나의 브랜드로 요즘은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바스켓 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바스켓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수출을 하는 그런 계약들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기업들은 개별적인 어떤 그런 행정 소모라든지 계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해 나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이제 같이 아마 그 기업 그리고 도 그리고 이제 그 공공기관들의 노력들이 함께 한다면 지금 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그 세계 시장에서도 특별한 그런 지위를 확보하면서 시장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오는 제주도에 와보는 것이 또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우주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받겠습니다. 우주신가요? 네. 한림공업고등학교 교감 임경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 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우주 정책이 발표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특성화고로서 어떤 방향으로 갈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저희 도정에서 너무너무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필요한 인재를 제주에서 키워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서 제주에 정착하는 그러한 협약형 특성화고의 유형을 만들 때 과연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의 답으로서 전국 최초로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10개 교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10개 교가 됐지만 항공우주 분야는 제주에서 그리고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처음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걱정인 거는 인재를 저희 1학년부터 지금 이제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주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교육으로서 저희들이 그 꿈을 키워나가고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그 기업체들이 좋은 양질의 우주 산업의 어떤 좋은 기업체들이 과연 어느 정도 유치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과연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도민들도 늘 저희들한테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혹시 유명한 우주 산업의 어떤 유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뭐 제가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가 이제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는데 미래 비전을 바꾸면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아마 교명도 내면 3월 1일부터 바뀔 텐데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아마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주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항우연 우주 국가위성 통합운영센터가 있는 거고요. 22일 날 발표된 KPS 한국형 항공우주 항법 시스템 지상국 서비스를 제주에서 지상 시스템을 제주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거고요. 우주항공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근무하게 될 인원만도 250명 연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우주센터가 10월에 준공이 완료되게 되는데 정직원이 300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협력업체가 7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시스템과 협력업체만 1000명을 지금 고용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애틀이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분원을 세울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AI 융합연구소가 제주에 AX 전원 연구소가 제주에서 지금 이미 일을 시작했고요. 이런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어진다면 민간 기업은 지금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제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특히 위성을 활용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도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인재 채용의 방법, 그 다음에 한림우주항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유학 또는 한라대학에서 하나스템 트랙의 교과과정을 통합과정을 받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나시스템은 저희 당 내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수준별 인재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 라이즈 팀이나 이쪽 그 대학 인재 양성 팀들하고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제주 하나시스템 본부장을 만났는데 원래 한림공고 졸업생을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주산업 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 최 센터장님도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가 그 22년부터 지금 운영을 한다고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제주에서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지금 5분이 저희랑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 너무나 잘해주셔서 저희는 거꾸로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다른 쪽으로 종사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산출된 통계 정도의 숫자겠지만 저희가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한 70에서 80기를 동시에 운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럼 과연 저희는 어떤 식의 이제 인력 구조를 가져가야 되느냐? 그러면 저희도 운영 인력으로 약 250에서 300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저희도 그런 정도의 수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성화고 입장에서 좋은 인재들을 잘 교육해서 배출을 해주시면 아마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 저희가 궤도를 운영을 할 때 이 중위도 지역에서 이제 궤도가 형성되는 위성이 있습니다. 이런 위성들은 제가 경사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극과 극을 지나는 위성과 함께 이제 양립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런 수요는 늘 것 같은데 중위도만 지나기 때문에 이 극 지역의 지상국을 운영을 해봐야 하등의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중위도에 서비스할 있는 위성군, 특히 초소형 위성 군집 형태로 개발되는 위성군이 대다수로 이제 준비가 될 때 그때 지리적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특히 제주도의 지리적 강점은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더 넓게 본다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위성 운영 서비스 이런 부분에 적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인재 양성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신산업 육성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영훈 지사님 마치기 전에 마무리 말씀 청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에너지 대전환과 신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말씀과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도전하는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라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더디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도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더욱더
천천히 점검하면서 함께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제주에 꼭 필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쇠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진단 네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